안녕하세요. 인고 원포인트입니다. 여러분, 연습 문제, 연문, 또 모의고사 많이 풀고 계신가요? 아직 좀 이른가요? 문제들을 풀 때 반드시 해야 되는 피드백 과정, 바로 오답 노트를 작성함에 있어서 필수 3가지 요소를 지금부터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저희 반 애들도 제가 이렇게 쓰라고 많이 말을 하는데 한번 알려드릴게요. 첫 번째, 왜 틀렸는지 그 이유를 적어야 됩니다. 뭐 여러 가지가 있겠죠. 내가 문제를 제대로 읽지 않아서 틀렸을 수도 있고, 문제에서 묻는 것과 아예 다른 답을 떠올릴 수도 있어요. 정말 그럴까? 네,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하도 외운 게 많기 때문에 내가 이걸 물어봤는데 갑자기 얘를 대답하는 거예요. 스터디 하다가도 가끔 동문서답하는 경우 있거든요. 그거를 모의고사, 연수 문제에서도 그대로 실수를 합니다. 참 이상하죠? 네. 또 이럴 수 있어요. 무얼 묻는 건지를 몰라서 내가 그 문제에 대한 답은 알고 있는데 이 질문이 이걸 묻는 건지를 모를 수도 있거든요. 그러면 이제 발문 분석이 좀 덜 된 거겠죠? 아, 이거를 물을 때는 내가 알고 있는 얘를 연결지어서 대답을 해야 되는구나 하고 알면 되는 겁니다. 또 아니면 내가 좀 암기가 좀 덜 됐어. 좀 명확하게 잘 공부를 안 했어. 그래서 개념을 정확하게 알지 못해서 틀렸을 수도 있죠. 어쨌거나 왜 틀렸는지 그 이유를 파악하는 게 첫 번째입니다. 두 번째, 그럼 앞에서 파악한 이유를 바탕으로 어떻게 하면 같은 실수를 반복하지 않을 수 있을지 다짐과 계획을 적습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이 모의고사에서 끄트머리에 정말 조그만 소문항이 하나 있었는데 그게 1점짜리였거든요. 근데 그거의 존재조차 모르고 그냥 넘어간 적이 있었어요. 그래서 저는 그때 너무 저의 어이없는 실수에 충격을 받은 뒤로 무조건 점수 100점을 다 체크하고 모든 문제 앞에 동그라미를 친 다음에 문제를 풉니다. 네. 어쨌거나 다짐과 계획은 사람마다 다 다를 수 있겠죠. 전략을 세우는 게 중요합니다. 예를 들어서 내가 조건을 좀 잘 안 읽는 사람이야. 그럼 조건을 색이 있는 펜으로 좀 체크하며 읽도록 한다든지, 아니면 평소에 좀 스터디 때 동문서답을 하다 보니까 모의고사나 연습 문제 풀 때도 동문서답을 하는 답을 많이 써. 그렇다면 평소 스터디 때도 묻는 말을 좀 천천히 하더라도 정확하게 대답하는 연습을 해야겠다. 이렇게 다짐과 계획을 세우는 거죠. 아니면 공부가 좀 많이 부족했어. 절대적인 공부량 자체를 늘려야 되겠죠. 또 용어 정의 같은 경우에 그 용어가 대략 어떤 건지 느낌은 알겠는데 정의나 특징을 정확하게 통암기하지 않았어. 그럼 그런 것들을 통암기 해줘야겠죠. 또 내가 기출 분석을 충분히 안 해서 문제의 발문과 내가 아는 걸 잘 연결을 못했다. 그러면 기출 분석을 좀 더 해서 문제의 발문과 내가 아는 것을 연결 짓는 작업을 더 해야겠다. 이렇게 다짐을 적고 다음 공부, 다음 텀 때 이를 반드시 반영해야 돼요. 그냥 우리 일기 쓰고 끝나는 거 아니잖아요. 이거 누가 잘 작성했나 가지고 합격시켜주는 거 아니잖아요. 결국에 이거를 반영을 해야겠죠. 피드백의 과정이 있어야 되는 겁니다. 세 번째, 핵심 개념을 여러 차례 반복을 해야 됩니다. 말을 하든 쓰든 핵심 개념을 계속 연습을 해보세요. 그리고 원문이나 단권 하나, 어쨌거나 여러분들이 가장 자주 보는 공간 있죠. 거기다가 표시를 해야 돼요. 틀린 부분을. 스티커도 좋고 형광펜도 좋아요. 일관성 있게 같은 색깔이나 같은 모양으로 표시를 해야 나중에 자연스럽게 단권화와 오답노트가 통합이 됩니다. 오답노트 따로 만들고 단권화 따로 만들면 오답노트를 잘 안 펼쳐보게 되거든요. 그냥 그저 예쁘게 만든 오답노트라는 새로운 과목이 탄생해버려요. 그래서 이거를 따로따로 분리해서 보면 그냥 일종의 어떤 과목이 됩니다. 국영수, 사과, 영, 음미, 실체, 창, 통 말고도 오답노트 과목 13번째 과목이 생겨버려요. 그래서 자주 이 오답노트의 내용을 원문이나 단권화에 바로바로 옮겨 적기를 바랄게요. 가끔 이런 질문을 하시는 분들도 계셔요. 오답노트에 시간이 너무 오래 걸려요. 남이 보기 좋은 예쁜 오답노트를 하고 있는 건 아닌지 스스로 물어봐야 돼요. 대충 오리고 붙여도 돼요. 글씨 예쁘게 안 써도 돼요. 그리고 틀렸던 모든 문제에 대해 오답 안 해도 돼요. 문제의 질이 항상 최고가 아닐 때도 많거든요. 정말 이건 말도 안 되는 문제, 이런 걸 묻냐 싶은 것도 많아요. 오답 노트는 정말 여러분께 도움을 줄 수 있는 것만 효율적으로 영양가 있게 하면 됩니다. 저는 보통 이랬어요. 연습 문제 같은 경우에는 그 문제집을 다시 볼 생각이 저는 전혀 없었거든요. 그래서 과감하게 오려버리거나 사진 같은 거 오리거나 아니면 여기서 필요한 것만 몇 가닥 적고 끝냈어요. 모의고사 같은 경우에도 어떻게 했냐? 저는 모의고사를 한번 봤던 모의고사 다시 볼 생각이 전혀 없었거든요. 과감히 잘라버리고 필요한 것만 몇 줄 적고 끝이었어요.
보통 어떻게 하시는지 아세요? 딱 틀렸잖아요. 틀렸네. 내가 왜 잘못했지? 딱 원문을 봐요. 아, 그렇구나. 자, 이제 오답 노트를 만들어야겠다. 예쁘게 오립니다. 그 다음에 예쁘게 풀로 붙여요. 그리고 여기다가 예쁜 글씨로 딱 씁니다. 끝! 그리고 이거 다시 볼 것 같으세요? 안 봐요. 그냥 안 봅니다. 이거 볼 시간이 어딨어요, 지금. 뽀개기 하느라 바빠 죽겠는데. 볼 시간 없습니다. 볼 시간 없으니까 그냥 이런 거 하지 마세요. 이런 거 하지 마시고, 이거 버려야 돼. 이런 습관을, 안 좋은 습관이에요. 이거 버리시고요. 바로바로 옮기세요. 여러분들이 가장 자주 보는 어디 원문이나 단권화에 바로바로 옮기고 바로바로 반영해서 외워줘야 돼요. 그래야 내가 다음 텀 때 내가 틀렸던 부분, 내가 좀 어려웠던 부분을 좀 더 집중해서 외울 수가 있거든요. 내가 다음 텀 때 이 오답 노트 펼쳐놓으면서 같이 보실 것 같으세요? 안 그래요. 그냥 이거 잊어버리고 끝입니다. 오답 노트 이렇게 예쁘게 만들어 놓고 다시는 안 봐요. 근데 제가 왜 이렇게 잘하는지 아세요? 제가 초반에 이렇게 했거든요. 제가 초반에 이렇게 했다가 이거 안 되겠다. 이거 노트가 너무 두껍다. 안 되겠다. 다 버려버려야겠다. 그래서 필요한 것만 싹 옮기고 그냥 버렸습니다. 그래서 남이 보기 좋은 오답 노트를 하고 있진 않은지 좀 점검을 해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꼭 이렇게 수기로 적지 않으셔도 돼요. 그냥 컴퓨터로 타이핑해도 되거든요. 중요한 건, 가장 중요한 건 뭐다? 다음 공부에 반영하는 겁니다. 기출에서 틀린 다음에 다음 공부에 반영할 수 없잖아요. 네, 우리 시험 당일에 틀린 거는 내년에 반영을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지금 공부하실 때 바로바로 그 다음날 반영하시면 좋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